네, 지금부터 체계적인 문헌 검색 세 번째 시간인 엔드노트 2025 활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체계적인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에서 키워드 선정과 코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서 수집한 논문들을 어떻게 이 엔드노트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또 프리즈마 다이어그램의 숫자에 반영을 하는지 실제적인 작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계적인 문헌 검색의 흐름이 나타난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앞서 2시간의 연속으로 체계적인 문헌 검색 과정은 단순한 검색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로 이러한 검색 과정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키워드를 선정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해서 선정된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식을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진행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체계적인 문헌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진행하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재현 가능한 검색식 및 이 검색 결과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서지 관리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관의 이용자는 엔드노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엔드노트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엔드노트라는 도구는 이 검색 단계 이후에 관리 단계를 담당하는 핵심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단계, 지금 분홍색, 핑크색 체크박스가 있는 이 단계에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나 혹은 메타 분석 연구에서 서지 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살펴보면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3,000건에서 5,000건 이상의 문헌이 수집이 됩니다. 근데 이때 서지 관리 도구, 우리가 사용할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면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중복 제거나 PDF 원문을 수집하거나 또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 기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2013년에 출간된 연구 논문에서 발췌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연구 논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연구에서도 서지 관리 도구가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 연구의 필수적인 도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엔드노트의 실제 작업 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의 기본 작업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집, 관리, 그리고 수집된 레퍼런스를 실제 논문에 인용하고 작성하는 단계인데 오늘은 체계적인 문헌 고찰 연구에 필요한 작업인 이 수집과 관리 두 단계의 비중을 좀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단계 안에서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지금 보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구조적으로 정리한 엔드노트 작업 단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슬라이드고요. 실제로 코어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끝나고 엔드노트에서 진행해야 되는 작업 단계를 6가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코어 데이터베이스 3종이었죠. 펀메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자료를 엔드노트로 반출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출한 서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별로 그룹핑하고 그리고 나서 중복된 레퍼런스를 제거한 다음에 지금 이제 정리된 레퍼런스들을 선택 배제식 좀 유용한 필드들을 활용하거나 PDF를 첨부해서 편집하는 것까지가 전체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단계 6가지 중에 1단계부터 3단계는 체계적인 문헌 검색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필수적인 단계이고요. 4단계, 5단계, 6단계는 엔드노트에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 선택적인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계별로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고 또 시연을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설명드린 6단계에는 없지만 엔드노트 작업을 시작하려면 이 라이브러리가 먼저 실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실행하면 보이는 화면은 이렇게 지금 캡처해둔 화면과 같이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있는 왼쪽은 그룹 패널이고요. 가운데가 레퍼런스, 수집한 레퍼런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입니다. 오른쪽은 레퍼런스를 편집할 수 있는 레퍼런스 패널입니다. 이 레퍼런스 패널 안에는 서머리, 에디트, PDF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그룹 패널과 레퍼런스 패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라이브러리 생성 방법을 시연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검색창에 엔드노트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시는 방법은 Create New 라이브러리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Create New 라이브러리로 일단 내 문서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저는 오늘 날짜와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정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 나타나는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의 작업 파일입니다. 작업 화면입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룹 패널, 지금 현재는 수집된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 리스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 각각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레퍼런스 패널, 이렇게 레이아웃이 구분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실행하거나 그 화면 구성 같은 부분은 엔드노트 작업의 기초적인 설정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엔드노트 기본 사용법 교육은 12월에도 예정이 되어 있고 9월에 진행된 교육은 최근 교육도 인제대학교 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스텝 첫 번째 단계부터 펀메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순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러한 단계를 작업할 때는 반드시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실행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펀메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성했던 통증과 디지털 치료 중재 관련 검색식 기억나시죠? 그 검색식을 이용해서 펀메드 검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검색식을 실제로 펀메드 검색창을 통해서 불러온 다음에 그리고 수집할 자료를 지금 정렬 순으로 제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펀메드는 베스트 매치 순으로 관련도 높은 순의 논문 정보를 뿌려줍니다. 그런데 베스트 매치가 아니라 모스트 리센트로 좀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패스트 매치는 펀메드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된 정렬이기 때문에 검색의 재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 연구 논문에서는 최신 연구부터 검토하면 최신 근거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렬 방법을 모스트 리센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동 반출을 하시면 됩니다. 펀메드에 검색된 모든 자료를 엔드노트로 반출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하는 위치는 검색창 아래 보시면 이 샌드 투라는 기능이 있고 샌드 투 버튼 클릭 시 이렇게 몇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옵션의 마지막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한 후에 전체 결과를 가져오는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일을 클릭을 하면 엔드노트에서 읽을 수 있는 펀메드 검색 결과를 엔드노트에서 읽을 수 있는 리스 형식으로 파일을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 뭐 브라우저 크롬이라든지 엣지, 사파리 무관하게 우측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운로드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자동 반입이 되는데, 반입된 파일은 좌측에 그룹 패널 보시면 Imported Reference, 여기 최근 반입된 논문 정보가 다 모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펀메드의 검색 결과를 자동 반입하는 부분을 직접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펀메드 화면 다시 보이시죠? 펀메드 화면에서 제가 오늘 같이 이 시간에 실습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펀메드의 어드밴스드 서치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검색식을 만들었는데, 이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최종 숫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숫자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이 853건을 편의상 실습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가능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하나의 검색식으로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직접 펀메드에서 채팅창 확인하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853건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검색 결과를 지금 열어둔 이 라이브러리로 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sort by는 베스트 매치가 아닌 most recent로 최신 근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렬을 좀 바꿔주신 다음에 send to에 가셔서 citation manager, send to의 citation manager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요 853건을 다 가져가야 되는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ll results로 옵션을 바꿔주시고 create 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뭔가 다운로드 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운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파일이 바로 펀메드의 854건 3건에 대한 논문 정보가 압축된 엔드노트 호환 파일입니다. 엔드노트 리스 파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파일을 클릭하면 뭔가 자동으로 임포팅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화면을 펼쳐보면 853건이 그룹 패널의 imported references 부분에 모두 반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최신 순으로 정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레코드 넘버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다시 해보시고 쭉 상단에 1번 레코드부터 확인해 보면 2025년부터 내림차순으로 논문이 들어온 것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다시 슬라이드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펀메드에 반입된 문헌을 데이터베이스별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그룹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에서 보셨듯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 들어온 문헌은 모두 imported reference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 imported reference에 모아져 있는 레퍼런스들을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자료까지 우리가 반입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에 모두 뒤섞여서 중복 제거라든지 아니면 프리즈마 플로우 작업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문헌을 나눠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룹을 나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폴더 생성해서 자료 분류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논문을 분류하는 방법이 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을 만드는 위치는 그룹 패널의 이 마이 그룹스 부분에서 우클릭하시면 크리에이트 그룹 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크리에이트 그룹 하셔서 그룹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은 펀메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내가 선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룹명으로 해주시면 좀 나중에 정리하시기 편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그룹명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숫자,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한 순서대로 1번 펌메드, 2번 엘스비어, 3번 코크란 라이브러리 그런 식으로 그룹을 생성해서 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들도 실제로 작업하시면서 편하신 방법으로 그룹명을 정해주시고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을 만들고 나서 그룹핑을 하는 방법은 imported reference에서 지금 반입한 전체 논문 정보를 컨트롤 A로 지정하신 다음에 펀메드 그룹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펀메드 그룹으로 옮겨주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2번 방법을 통해서 add reference to에 내가 생성한 첫 번째 펀메드 그룹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냥 imported reference에서 전체 드래그 잡으셔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필요한 그룹에 또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또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면 보이시죠? 여기서 imported references에 있는 펀메드에서 반입한 853건을 그룹핑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이 My Groups에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최상단의 그룹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좀 제가 보기 편하게 이 지금 시간에서는 DBS라고 최상단 그룹명을 변경해주고 이 DBC에서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그룹은 첫 번째 펀메드 저는 코크란 라이브러리까지 오늘 쭉 교육에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2번 이엠베이스 3번 코크란 라이브러리 이렇게 그룹을 생성하신 다음에 이 논문들을 전체 이 펀메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컨트롤 A로 853건 전체 영역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펀메드 그룹으로 해주시면 853건의 논문이 그룹핑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그룹핑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별로 이거를 반출하는 위치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EMBase부터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Base도 같은 방식으로 검색식을 불러와서 그룹핑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EMBase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서관에서 현재 구독 중이지 않기 때문에 시연 없이 캡처된 화면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Base의 검색은 리절트 화면에서 히스토리와 함께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리절트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P&I 검색을 쌓아서 검색을 진행한 다음에 이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1514건의 숫자를 클릭하면 아래에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1514건을 모두 반출하기 위해서 EMBase는 개인 계정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500건 이상의 자료를 반출하실 때는 EMBase에서 개인 계정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 계정 로그인 하신 다음에 검색 결과 범위를 잡으시고 지정하시고 그리고 엑스포트라는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펀메드와는 조금 다르게 포맷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엑스포트 메뉴에서 반드시 리스트 포맷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리스트 형식으로만 엔드노트에서 완전히 호환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 포맷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엑스포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펀메드와 동일하게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리스트 파일이 다운로드 될 겁니다. 그 다운로드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펀메드와 동일하게 imported references의 EMBase 파일이 이렇게 지금 자동 반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EMBase 그룹핑도 이미 만들어준 EMBase 그룹에
펌메드와 동일하게 영역 지정하고 그룹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EMBase에서 화면은 시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EMBase에서 미리 받아둔 논문 정보 리스 파일을 한번 반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입된 논문 건수를 Imported Reference 그룹에서 전체 선정하고 이 또한 EMBase 폴더 그룹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펀메드에 853건이 정리가 되었고 EMBase에 1514건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별 문헌이 몇 건이 검색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좀 분리가 되고 뒤에 또 중복 제거할 때 혼란이 줄어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은 코크란 라이브러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코크란 라이브러리도 검색식을 불러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크란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가 조금 특이합니다. 검색 결과가 이런 식으로 탭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탭별로 반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출해야 되는 탭은 코크란 리뷰, 코크란 프로토콜, 트라이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탭만 반출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 연구에서 근거로 활용 가능한 문헌 형태가 이 세 가지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코크란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료된 코크란의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고 프로토콜 자료는 진행 예정이거나 등록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의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트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코크란 센트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임상시험 데이터인데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RCT나 클리니컬 트라이얼 기반의 1차 근거가 모아져 있는 핵심 RCT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나 메타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 근거가 이 코크란 리뷰, 프로토콜, 트라이얼 이 세 가지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탭에 따로 어, 접속하셔서 엑스포트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출해야 되는 탭 선택하시고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엔드노트로 자동 반출하는 방법은 일단 선택한 검색된 모든 문헌을 영역 지정하신 다음에 이것 또한 EMBase는 자동으로 최신 순으로 정렬이 되는데 펀메드나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문헌을 좀 최신 순으로 재정렬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렬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엑스포트 여기 보시면 Export Selected Citation이라는 링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EMBase와 마찬가지로 리스트 포맷, 엔드노트 포맷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해당 부분 포맷 설정이 맞춰지면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코크란 라이브러리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기 하시면 마찬가지로 Imported Reference에 반입이 되고 이 반입된 결과를 코크란 라이브러리로 그룹핑된 코크란 라이브러리 그룹에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해당 화면까지 코크란 라이브러리 검색 결과 반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이미 저는 접속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코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진행했던 위치 기억나시죠? 어드밴스드 서치의 서치 매니저에서 P&I 검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P&I 검색 진행한 결과 344건의 검색 결과가 나왔고 이 검색 결과 숫자를 클릭하면 아래 부분에 이렇게 탭별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코크란 리뷰, 코크란 프로토콜, 트라이얼 이 세 개의 탭의 결과를 반출하시면 되는데 먼저 코크란 리뷰 탭에서 반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렬순을 최신 논문 순으로 바꿔줍니다. 방법은 publicate new to old로 형식 지정해 주시고 모든 코크란 리뷰의 3건 모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export selected citation이 보라색으로 활성화되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엔드노트 형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included abstract이라는 기능이 체크되어 있었는데요. 논문 정보를 엔드노트로 가져가실 때는 우리가 타이틀 애브스트랙 스크리닝을 제대로 하시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서 라이브러리로 들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기 하면 최신 반입된 레퍼런스들이 imported 레퍼런스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프로토콜 자료는 없고 트라이얼 자료가 340건 있습니다. 트라이얼 탭을 클릭해서 이 자료 또한 반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정렬을 해두면 코크란 라이브러리 전체 탭에서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렬수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340건을 select all 하면 export selected citation이 역시 활성화가 됩니다. 해당 부분에 클릭해 보시면 또 리스트 포맷으로 선택해야 되는 imported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역시 클릭을 하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340건이 반입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탭별로 쌓아두면 미리미리 그룹핑을 해놓기 때문에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343건의 검색 결과를 한 번에 코크란 그룹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룹 패널의 Unfielded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면 아직 그룹핑 되어 있지 않은, 즉 코크란 라이브러리로 그룹핑을 해야 되는 그 논문들만 남아 있습니다. Unfielded 요 메뉴에서 전체 영역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코크란 라이브러리 자료 넘겨주시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펀메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를 그룹핑하는 두 번째 작업까지 모두 완료하시는 겁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탠다드 DB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서 진행하시는 연구자들도 있어서 일단 웹 오브 사이언스만 좀 교환에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반출하는 위치 찾으시고요. 반출한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그룹핑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교환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엑스포트 기능이 있고 전체 검색 결과를 한 번에 가져오셔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그룹핑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흐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엔드노트 지금 작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중복 제거 단계입니다.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검색된 문헌 중 중복 제거한 문헌 수가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에 그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엔드노트에서는 자동 중복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자동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서 1차 중복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메뉴의 위치는 지금 캡처된 화면 보시면 all reference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 모든 논문 정보를 모든 정보가 있는 그룹 패널의 all references에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라이브러리에 find duplicate라는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요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옆에 캡처된 화면처럼 어, 중복된 문헌 문헌 세트가 나란히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 캔서해서 제거하는 방법은 2025 이전의 방법이고요. 2025 버전에서는 Keep this record만 클릭을 하시면
여기 두 번째 위치에, 아래 위치에 있는 요 Keep This Record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먼저 들어온 문헌은 남기고 나머지 중복된 문헌은 이 트래시 위치로 모두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차 중복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 시연 화면에 가서 그대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eferences에 가면 우리가 코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모든 문헌 수가 나타납니다. 총 합계고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일단 클릭해서 레퍼런스 리스트가 활성화되게끔 놔두신 상태에서 상단에 라이브러리 메뉴에 다섯 번째인 Find Duplicate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엔드노트에 이 853번째로 들어온 문헌과 2367번째로 들어온 문헌이 똑같다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뭘 남길래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Keep Remaining References 이 버튼을 클릭하면 중복된 문헌 774개는 휴지통으로 바로 이동이 되고 중복되지 않은 1936건의 논문만 1차 논문 제거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논문 제거된 중복 문헌 제거된 이 774건은 나중에 플로우 다이아그램의 숫자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1차 중복 제거를 엔드노트로 한 건수와 뭐 논문마다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 중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차 중복 제거를 반드시 눈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드노트 기능을 활용해서 1차 자동 중복 제거만으로는 모든 중복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코어 데이터베이스마다 그 메타데이터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목이나 저자명이 조금만 달라도 같은 논문인데 이 기능 1차 제거에서 중복 제거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소문자 구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논문인데 하나는 대문자고 하나는 소문자의 경우에는 자동 매칭에서 걸리지 않기 때문에 2단계로 수동 중복 제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정렬 기능을 뭐 어서 순으로 하셔도 되고 타이틀 순으로 하셔도 됩니다. 타이틀로 뭐 정렬을 다시 한 다음에 연도, 권호 정보, 페이지 정보를 확인하면서 실제로 이게 동일 논문인지 직접 확인하고 삭제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1차 중복 문헌이 제거된 전체 1936건 중에 타이틀 순으로 이렇게 솔팅을 해보면 지금 요 항목에서 뭐 출판 연도가 똑같고 저널명이 똑같은 문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요 문헌과 요 문헌이 같은 문헌이 아닌 것 같지만 같은 문헌이라고 가정하에 중복 문헌이 눈으로 확인된다 하시면 중복된 뒤에 중복된 문헌을 move reference to trash로 이렇게 하나씩 삭제해주는 작업이 2차 중복 문헌 제거 작업입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헌 중복 제거 작업을 하시면 1차 자동 중복 제거와 2차 수동 중복 제거를 모두 마치면 실제로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DB별 검색 결과 건수 이거는 중복 제거 전에 그 DB별 검색 건수가 들어가야겠죠.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중복 제거된 건수도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복 제거 후에 남아진 지금 여기에 있는 건수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제거 후 남겨진 검색 결과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31건에서 어떻게 스크리닝을 했다라는 후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 위의 과정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텝 1, 2 단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별 그룹핑을 좀 정확히 해두고 스텝 3 단계에서 중복 제거를 진행하면 이렇게 플로우 다이어그램에 그대로 숫자를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되는 단계들은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 연구의 스크리닝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을 제거한 뒤 남은 문헌들에 대해서 먼저 제목과 초록 수준에서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특정 문헌을 이렇게 클릭하면 오른쪽 서머리 탭에 기본적인 논문 정보와 그 아래 프리뷰 패널에서 어노티드로 스타일을 변경하시면 초록까지 한 번에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타이틀 앱스트랙의 스크리닝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풀텍스트 스크린 이 순서로 스크리닝 단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머리 탭을 통해서 서지사과 초록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지사항을 확인하시면서 비어있는 필드나 혹은 라벨 필드나 리서치 노트 필드를 활용해서 선택 배제를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라벨이나 리서치 노트를 활용해서 음, 검색 결과를 그러니까 타이틀 앱스트랙 스크리닝 결과를 좀 기록해 놓으실 수 있는데 요거는 바로 시연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코드 넘버 순으로 해서 반입된 검색 결과를 뭐 1번부터 타이틀 앱스트랙 스크리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 앱스트랙의 스크린 첫 번째 레코드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서머리 탭에 간단한 논문 정보와 이 프리뷰 부분의 스타일을 어노테이티드 스타일로 바꾸면 이렇게 앱스트랙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한 화면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코드를 정해놓고 선택 배제 준비 과정에 도움될 만한 기능은 에디트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에 보시면 좀 비어있는 필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필드냐면 이 라벨이라는 키워드 위에 있는 라벨 항목과 또 아래에 좀 앱스트랙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노트 아래에 리서치 노트라는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서치 노트에는 제외 사유를 좀 적어 놓고 라벨 필드에는 뭐 include 할 거는 Y, exclude 할 거는 N으로 표시를 해서 코드화를 하실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어, 메모장에 이미 정리를 좀 해놓은 코드를 보여드리면 보시면 라벨에는 선택 배제 표시를 해놓고 리서치 노트에는 제외 사유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뭐 E1 코드는 not LCT고 E2 코드는 뭐 연구 대상이 상이하거나 E3 코드는 중재가 매칭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코드를 스스로 정리를 해두시고 첫 번째 논문은 RCT가 아니어서 배제하겠다라는 부분을 리서치 노트에 배제 사유를 적고 이렇게 라벨 부분에 선택 배제를 좀 입력을 해놓고 세이브 하시면 그리고 이거를 할 때마다 조금 보시면 어 모두 이렇게 타이틀 앱스트랙 스크리닝 진행을 하고 항목에 항목에 추가를 합니다. 리서치 레코드와 제가 지금 기능이 있어서 좀 옮기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항목 부분에 우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좀 추가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라벨과 리서치 노트는 이미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항목을 추가해서 타이틀 앱스트랙 그 스크리닝 한 결과를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풀텍스트에서 2차 선택 배제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교환 보시고 또 시험 보여드렸던 그 방법들 좀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헌의 중요도를 좀 표시하고 싶으실 때는 이 레이팅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팅 기능은 항목에서 추가로 레이팅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중요 문헌의 별점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스텝 4단계의 경우에는 엔드노트에서 꼭 진행해야 되는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연구자와 협업할 때 혹은 내가 우선 검토해야 할 문헌을 좀 표시할 때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게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문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엔드노트에서는 이 Find Full Text 기능을 통해서 구독 중인 저널 혹은 오픈 액세스, 즉 프리 논문 그리고 출판사에서 허가된 범위의 PDF를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한 번에 다수의 원문을 이 라이브러리 내에 첨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뭐 등등의 문제로 PDF를 자동으로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는 find 인재 플러스 100이라는 저희 도서관 구독 링크 있잖아요. 구독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도서관의 구독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PDF가 있는 경우에는 PDF를 다운로드해서 이 엔드노트의 라이브러리에 직접 첨부해서 관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교 내에서 이용하실 때는 추가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 교 외, 뭐 집이나 연구실, 타 연구실에서 이용을 하실 때는 이런 교회 접속 링크를 좀 입력을 해 두셔야 됩니다. 교 내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교내 링크를 저장을 해 두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는 위치와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는 위치는 상단 에디트 메뉴의 프레퍼런스 메뉴입니다. 프레퍼런스를 클릭하면 다양하게 엔드노트를 개인 맞춤화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Find Full Text 메뉴를 가시면 이런 식으로 오픈 URL 패치와 URL을 좀 별도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사용하실 때는 교내 URL을 넣어주시면 되고 교외에서 사용하실 때는 교안에 있는 교외 URL을 적용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 Find Full Text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Find Full Text를 이용하는 방법은 저는 이 7개의 논문의 원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뭐 10개, 15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많은 양의 범위를 지정해서 한 번에 PDF를 수집하려고 하면 또 이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렉이 걸리거나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이기 때문에 7개만 선택을 해서 한번 Find Full Text 기능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주요 아이콘에 지구본 옆에 PDF 이렇게 내려받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뭐 이런 안내사항이 있으면 컨티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룹 패널에 새로운 기능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패널 제 지금 화살표 있는 부분을 보시면 총 7개의 원문을 검색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게 찾아지는 경우에는 제가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찾아지는 경우에는 found PDF에서 바로 PDF가 붙고요. 찾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not found라든지 아니면 found URL 이런 식으로 URL 주소만 추가가 됩니다. 찾아지는 PDF에 한해서는 바로 원문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문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레퍼런스의 PDF 탭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라이브러리에서 얼마나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총 7개 중에 3개는 URL만 찾았고 하나는 찾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미 있는 PDF를 하나 붙이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7개 다 찾을 동안 어, 8번 논문에 제가 만약에 원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8번 논문의 원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레퍼런스 클릭하고 PDF 탭으로 갑니다. 레퍼런스 패널의 PDF 탭으로 가서 어태치 PDF에 제가 이미 다운로드 받은 원문을 이런 식으로 PDF를 어태치 해주시면 이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원문을 관리할 수 있도록 PDF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Find Full Text 기능은 계속 시간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음 단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PDF 파일을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마지막 단계인 스텝 6에서는 확보한 PDF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직접 열어서 하이라이트 처리하거나 밉줄, 메모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풀텍스트 스크리닝 하거나 뭐 데이터 추출하시기 전에 문헌을 좀 빠르게 파악하시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집한 원문을 뭐 여러 위치에 우리가 어떤 폴더에 놔뒀는지 이런 기억을 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원문 관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엔드노트 자체에서 작업 파일 내에서 바로 주석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시연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PDF 탭에서 그 엔드노트 2025 버전부터는 PDF 내용을 바로 요약해주는 자동 요약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하실 때 1차로 문헌 내용을 좀 빨리 파악해야 된다면 이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의 사용 위치는 요약하고자 하는 PDF 패널로 가셔서 PDF 패널에 지금 반짝반짝 아이콘이 있습니다.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고요. PDF를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PDF 옆에 키 테이크어웨이라고 해서 논문이 요약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문으로만 요약이 가능하고 이 영어 내용, 요약된 내용은 복사해서 연구자들께서 본인이 편한 번역 기구를 통해서 또 한글로 내용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PDF 요약해주는 이런 리서치 어시스턴트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엔드노트 웹 계정이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웹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이 교안에 지금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웹 계정을 만드셔서 이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드노트 2025나 2021 버전, 그러니까 이전 버전에서 21 버전 이전의 계정을 만드신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엔드노트 20이라든지 X9 이때 웹 계정을 만드셨으면 이 방법 통해서 새로 계정 만드셔서 이 계정을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좀 저장을 해두시면 바로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PDF 요약 그 내용 요약 기능은 기능 자체는 유용하지만 AI가 해주는 요약은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최종 분석에 그대로 활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도 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문헌 고찰에서는 이 스크리닝 단계를 마치고 모두 최종으로 포함된 문헌만 별도로 모아놓는 라이브러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리서치 노트라든지 아니면 라벨 등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포함된 문헌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Copy Reference to New Library 메뉴를 활성화하시면 이렇게 최종 적합한 문헌, 선택된 문헌만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최종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두시면 코어 하시는 연구자들한테 공유하기도 쉽고요.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최종 숫자를 확인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최종 합성할 논문 세트를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또 연구의 재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엔드노트를 활용한 체계적인 문헌 검색 관리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체계적인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검증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확한 검색을 수집해서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검색된 결과들을 엔드노트와 같은 서지 관리 도구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작업을 투명하게 남기는 전체 과정이 매우 중요한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 흐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실제 체계적인 문헌 고찰 연구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대학교 약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계적인 문헌 검색 서비스도 간단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도서관 인력의 여건상 이 서비스는 의과대학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해드린 검색 연구 이런 검색은 실제로 검색된 연구 논문들은 실제로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에 출간이 되었고 실제로 저희 학도서관 사서들이 공동 저자로 함께 연구에 코어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진행이 필요하신 교수님께서는 인제대학교 학도서관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엔드노트 활용 교육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체계적인 문헌 검색 과정을 11월 내내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또 하나하나 저희 도서관 교육의 흐름대로 따라가시면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좀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을 통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연구 과정에서 검색이나 엔드노트 관련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약도서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